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빠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일이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냈는데요. 외국인이 장중 한때 1조 원 넘는 선물 매도를 쏟아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립을 지켰죠. 한편 해외 시장에서는 유럽 증시가 또 눌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FOMC 이벤트를 맞이해서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25pp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끝날 때쯤에는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며 긴 아랫꼬리를 달고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시장이 정말 초강세장인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전일 외국인들이 대량 현물 매수가 들어온 것이 오버액션이었다라고 본 것인지 개장 시 현물 예상 체결가가 상당히 약하게 나왔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법 밀려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현물이 시가선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선물도 갭 다운을 하게 되었으며 현물 본장 개장 후에는 더욱 빠른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외견상으로는 외국인이 시가선 이후 선물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보기 쉽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전일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이 현물 매수 수급이 사라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롱 포지션을 빠르게 치우면서 지수가 하락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죠. 또 하나 전일 미국 지수 선물이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시킨 부분을 본장 때는 모두 반납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해외 시장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전일이 현물 매수로 인한 오버액션은 바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 10분간의 하락에 선물이 순식간에 468선 초반까지 내려오자 이후에는 하락 속도가 조절되었습니다. 즉 시장을 완전히 부러뜨릴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전 10시 30분까지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장은 오전 10시 39분까지는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눌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 시장이 세 번째 하락 시도를 하다가 이번엔 실패했거든요. 그러자 강하게 상승 반전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했어요. 이때 나타난 반등은 지금이 아직 하락장이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꺾였다라고 한다면 일봉상 의미 있는 음봉이 종가까지 나타나야 되죠. 특히 며칠 전부터 이른바 이 반기가 반복되면서 작은 음봉이 나오다가 갭다운 출발 후 강력한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서 시장이 끝까지 눌리면 그건 진짜 하락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양봉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눌림이 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외국인이 오전 11시까지 2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를 내고 또 선물도 7천억 넘는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 음봉다운 음봉이 나온 것이지 이걸로 추세가 꺾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음봉에는 자율반등 장중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반등이 465선에서 나오냐 467선에서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도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465선 즉 주봉 상승을 몽땅 다 뒤집는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오늘 꼭지를 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주의 힘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려면 이제는 에너지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만 467선까지만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의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오전 11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467선에서의 반등이 나온 뒤로는 매도의 규모가 확연히 약해졌는데요. 이러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시장이 469선에서 한참 흔들기를 하다가 12시 30분경에 또 추가 상승 나오면서 이번에는 470선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양 매수가 잔뜩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베팅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슬리 옵션은 그래도 볼이 높으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렇게 1시간 반가량 그 위클리에 대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오후 2시 시장이 딱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도루묵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살아났지만 위클리 옵션만 살아났을 뿐 먼슬리 옵션은 애당초 죽지도 않았으니까 얼마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즉 FOMC 이벤트에 대해서 마켓 메이커들은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전체 흐름은 강세의 지속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물 시장을 좀 더 보면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대량 매도했지만 중간 반등 구간에서도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의 하락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감소만 있었을 뿐 증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굉장히 강력한 롱 포지션이 청산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물 베이시스도 다시 이론 베이시스보다 마이너스 0.4포인트 저평가가 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450억 나왔어요.
하루 종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 것이 9,200계약 가까이 되는데요. 일중에 이러한 미결 감소가 많이 일어난 날이 사실 손꼽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날이죠. 물론 이 길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포지션 정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슈 불문하고 이 구간에서 롱을 청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단 배리어 485선은 그대로 유지하였고요. 하단 배리어도 450을 유지하면서 양 옵션 미결제 약정만 늘렸습니다. 다만 이길 만기 위클리 옵션 미결이 크게 늘어나고 먼슬리 옵션 미결은 얼마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일길 시장이 급락하여 마감한다 하더라도 위클리 옵션이 풋옵션 폭발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거고 먼슬리 옵션이 델타는 약간 하방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급등 마감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승 마감하거나 또는 하락을 만회하게 된다면 위클리 옵션 양매수가 크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켓 메이커들은 이번 FOMC 이벤트를 별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놀랍게도 장 초반 반등 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눌리고 말았습니다. 오전장 내내 눌렸다가 오후장에 반등을 좀 주는 듯했는데 전일 대비 플러스를 만들지 못하였고요. 미국 세션 시작 후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유럽 증시도 종가 저가로 하락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어색한 림보에 빠졌다라거나 연준 이사 중 아우티즈가 독립적인 인니즈를 압도하지 않은 한 50bp 이하는 없을 것인데 사실상 이 스티브 미란을 아우티즈라고 칭한 것이죠. 어디서 굴러 들어오던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하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FOMC 이벤트가 무난히 넘어갈 경우 콜옵션 스퀴즈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콜옵션을 과하게 판 것이 되니까요. 채권 시장은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채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미국 국채는 미국 본장 개장 후 FOMC 금리 결정 직전까지 쭉 눌렸습니다. 좀 과한 채권 차익 실현인가 싶을 정도로 눌림이 컸죠. 이후 25bp 이나 발표가 나면서 10분간 채권 쇼커버가 나타나긴 했지만 딱 10분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줄줄줄 눌림이 이어지다가 기자회견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강하게 눌리면서 장중 상승분을 몽땅 되돌려줬습니다. 또 기자회견 끝나고는 채권 현물 마감대까지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잠깐만 반등했을 뿐 금리 결정 발표 이후의 상승은 따라가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단기물, 장기물 모두 눌려버린 것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당장은 이벤트 해소로 보는 것 같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국채 선물 만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 계속해서 자리 굳히기를 할 것이라 보지 방향성은 다음 주 이후에나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시장도 좀 비슷한 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이 금리 결정 직전까지 눌린 것과는 달리 비달러 바스켓은 나름 버텼는데요. 하지만 25bp 이나 발표 후 채권 시장이 10분간 상승을 한 반면 통화 시장은 5분만 상승하고 이후 상승분을 몽땅 반납하고 말았죠. 특히 엔화가 심하게 눌렸는데 목요일은 영란은행 금리 결정 있죠. 또 금요일은 BOJ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하죠. 그래서 영국이나 유로존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이시바 총리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엔화가 좀 가장 많이 눌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비달러 바스켓들이 대부분 다시 박스 내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통화시장 참여자들은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싶을 것입니다. 참 어렵죠. 상품 시장에서도 FOMC 이벤트에 대한 차익 실현 강하게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골드가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과 또 다른 궤적을 보였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세션 시작 후 금리 결정 직전까지 눌렸고 통화 시장은 또 나름 버텼죠. 그런데 골드는 유럽 오전에 눌린 것을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몽땅 만회했고 FOMC를 기다리게 됩니다. 가장 강했죠. 그래서 이번 FOMC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가 가장 컸던 것은 골드였다. 그 다음 통화, 그리고 제일 시큰둥한 것은 채권 시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시니컬함 그리고 냉정함이 좀 배어 있고 주로 전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죠. 그래서 나름 공정한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지만 상품 시장은 리테일들이 투기적인 매수로 인해서 조금 더 과도한 오버액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골드는 처음 25bp나 발표 나오자마자 오히려 눌림이 나왔다가 호가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반등해서 3,744달러의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른 시장과 동일하게 10분도 못 버티고 슬슬 밀리기 시작해서 이후 기자회견 마칠 때까지 끝까지 눌리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상품이고 채권이고 통하고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반면 기름은 워낙 의미 없는 흔들리기를 해서 뭐 딱히 코멘트 할 것이 없고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자 살살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일시적으로 S&P 6월물 선물이 6,660선을 깨기도 하는 등, 이거 6,600선이네요. 잘못 썼습니다. 6,600선을 깨기도 한 등 초반에는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선, 그러니까 본장 개장할 때만큼은 나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특별히 빠지는 종목 없었어요. 근데 본장 개장 후 또 콜옵션 매수가 몰리는 것을 시장은 5분만 봐주고 지그시 눌렀어요. 유럽 증시 마감 때까지 S&P가 6,600선에서 그래도 단단히 버티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넘어가니까 6,600포인트도 살짝 깨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폭락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또 변동성도 전혀 못 살아났습니다. 새벽 3시 금리 결정 발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S&P 선물은 살살 올라오더니 6,600 회복했고요. 25pp 이나 발표가 나니까 순식간에 0.5% 딱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딱 5분만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기자회견 전까지는 6,6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래도 방향성은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 중반까지 파월 의장이 한 얘기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 얘기해보면 백악관이 개입하려는 거, 그런데 독립성 유지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자, 그러면서 이번 25pp 금리 인하는 데이터 디펜던트였고 앞으로도 데이터 확인하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당장 50bp 급하게 인하할 상황은 아니지만 골디락스라고 착각하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같이 차익 실현 맞았어요. 계속 그 기자회견 할 때요. 그런데 하락할 때마다 엄청난 양이 콜옵션 매수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죠. 이 콜옵션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벽 4시 이후에는 콜 매도자들이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숏스퀴즈가 나게 됩니다. 이 숏스퀴즈로 지수는 장중 눌림을 모두 만회하게 돼요. 채권 시장 다 눌렸죠. 비달러도 눌렸죠. 골드도 눌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투기적이었던 시장은 역시 주식시장이었네요. 파월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콜옵션 매수 멈추지 않았죠. 결국 콜 매도자들은 엄청난 숏감마를 아는 채 오버나이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 가치가 이길 것인지 아니면 콜 매도자들이 이길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월요일부터 변동성 매수 베팅 들어왔는데 어제 변동성 선물 9월물이 만기가 될 때 별 문제 없도록 주식시장을 단단히 받치면서 변동성 선물 9월물을 꾹 눌러서 마감했죠. 그래서 9월물 변동성은 진짜 무난히 낮은 수치에서 결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0월물 변동성 선물은 아직은 비싼 상태 유지였거든요. 18포인트 이상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 본장 개장 후 지수가 살살 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6,600포인트를 해서 버티기를 하는데 그때 변동성이 10월물 변동성이 함께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원래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 앞둔 날 지수 하락에도 변동성이 눌렸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변동성 매수를 할 사람들은 다 샀다는 것이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금리 결정 후 5분 만에 지수가 도루묵이 됐는데도 변동성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빠집니다. 파월이 발언 이후 파월이 발언이 중반 이후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계속 내린데도 변동성은 같이 눌려요.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해서 마감하면서 변동성은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유빅스의 ETF는 $10 맞아 깨버렸어요. 유럽 세션 리뷰할 때 제가 가장 냉정한 시장이 채권 시장이다. 그리고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 상품 시장, 즉 지금이 골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투기적인 시장이 주식 시장 같아요. 특히 내일 모레 옵션 만기 있는데 진짜 사력을 다해서 콜 옵션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 콜 매도자들이 쫄릴 수밖에 없죠. FOMC 이벤트 중에 들어온 콜 옵션 매수는 변동성 하락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후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은 아주 제대로 된 콜 옵션 숏감마 스퀴즈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레딧에서 있었던 게임스탑 숏 스퀴즈 사태가 떠오르는데 리테일들이 기계들을 이겨내고 과연 콜옵션 스퀴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시장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FOMC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했다라고 보지만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대량이 매수 베팅이 들어온 것을 목요일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이 장 초반에는 이유 없는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제 옵션 가격이 정리되고 난다? 그러면 시장은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은 아직은 의미 있는 하락할 생각이 없다라고 봅니다. FOMC 이벤트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도 미국 시장의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거나 끌어올릴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버나잇 리스크도 숏 방향이 아니라
롱 방향이 되겠죠. 다만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 시장의 상승 주체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될 텐데 과연 외국인들이 변동성 매도 이상으로 롱을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위클리 옵션 만기에 지금 과연 475 이상으로 스트레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이에요. 위클리 옵션 시장이 마감 가격 분포로 보면 가장 유력한 것은 470에서 472.5 내에서 만기 결제가 되는 것인데 475까지 가는 건 좀 오버액션이라 보여요. 그러면 장중의 대응 전략은 콜옵션 470을 얼마나 싸게 살 것인 건가? 이게 일중매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시장 자체는 강세로 봐요. 근데 과연 리테일이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일이 옵션 시장 마감을 보면 S&P 6600은 확실히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6650에서 6675 구간에서 뭉갤 것으로 보는데 상승한다 하더라도 사실 폭등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폭등이 진행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굉장히 멋지게 이평 조정을 받고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물론이고 금요일까지도 시장이 빠르게 상승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번 9월물에서는 역시 하락 같은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FOMC 멤버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또는 경제인식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의 움직임에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숏을 잡았는데 마진콜 걸리겠으니 돈 구하러 다니다? 이러면 주위 사람들을 파멸시킬 뿐이에요. 제가 프랍 시절 후배들에게 단단히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나중에 독립해서 혼자 트레이딩 할 텐데 절대로 남한테 돈 구하러 다니지 마라. 너 돈만으로도 일어나야 돼. 돈 빌리면 안 된다고. 돈 빌리는 것 자체가 네가 현재 시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겸손하지 못한 태도다. 그리고 그 RM, 그 리스크 매니저 팀장한테 한도 도달했습니다. 포지션 자르세요. 이런 전화 같은 거 네가 독립하면 안 온다라고 해도 계좌 박살나는 거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지금 시장은 명백히 투기적인 시장이거든요. 펀더멘털로는 이해가 안 가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끝을 확인한 다음에 숏을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시장의 강세는 인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돈을 걸고 매매를 한다면 인정해야죠.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시려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로 이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